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자식 밥은 챙겨주고, 내 옷은 해져도 자식 옷은 새로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면서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아빠는 필요 없어. 내가 공부나 잘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 명문대 보내려고 사교육비에 목숨 걸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식만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잡으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집 장만하라고, 청춘도, 건강도, 내 꿈도 다 포기하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자식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되긴 했습니다.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요. 아빠 주말에 애들 학원 가야 돼요. 그 말 들으면 서운하지만 내색하지 못합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부모 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참습니다. 더 서러운 건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보냈는데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뭔 새로운 일 한다고 하고 손주나 봐주겠다고 기다렸는데 애는 언제 낳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내가 너 키운 건 이러라고 키운 게 아닌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말 듣지 않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결국 다 부질없다는 걸 말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했던 건 간섭하지 않는 것, 자기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해준 희생, 사실은 자식들한테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게 바로 희생이 부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 위에 내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인생이 막살롱은 우리 노년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전화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별일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전화가 없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면 미안하다고 한 번 전화 옵니다. 그것도 출퇴근길에 5분 통화하고 끊어요. 엄마, 미안. 바빠서 그랬어. 건강하지? 나 지금 도착해서 끊을게. 뚝 끊깁니다. 그 짧은 통화 한 번 하려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고작 5분입니다. 그나마 절반은 바쁘다, 미안하다 이 얘기예요. 서운하죠. 솔직히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바쁘다는 건 열심히 산다는 거니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까 됐다고, 연락 없어도 괜찮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리 참 많이 참고 삽니다. 생각해보면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낳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이 없었어요.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애는 밥 먹었나? 학교 잘 갔나? 오늘 학원 가는 날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마지막 생각이 자식 걱정이었어요. 내 밥은 대충 때워도 자식 밥은 꼭 챙겨줬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먹어. 사실 배고팠어요. 근데 자식 앞에서 배고프다는 소리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혹시라도 자식 몫이 줄어들까봐 참았어요. 내 옷은 몇 년을 입어도 자식 옷은 새로 사줬습니다. 엄마 옷은 아직 멀쩡해. 내 거나 사. 입고 싶은 옷 많았어요. 예쁜 옷 입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자식 옷 한 벌 더 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에는 목숨 걸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교재비, 체험학습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했어요. 그냥 자식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대줬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 애만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주변에서 좋다는 학원 있으면 무조건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머리 숙이고 과외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식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그 사이 학원 앞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서 시간 보내고 내 시간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설악산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못 갔습니다. 미안해. 나는 애 학원 보내야 돼서 너희들 재미있게 다녀와.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포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자식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열심히 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성적 올리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 보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나 때문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이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나중에 자식이 고생 안 하려면 지금 고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4년제 대학 갔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자식 학비는 당연히 대줘야죠. 학자금 대출받게 할 순 없잖아요. 너는 학교 생활이나 잘해. 학비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용돈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렇게 뒷바라지했어요.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니까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애도 사회인이 됐구나. 이제 좀 나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아빠 취직했는데 정장 사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회식비가 많이 나가요. 이번 달만 좀 보태주세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도와줬습니다.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돈 걱정까지 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평생 바라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전세금, 혼수,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 계산해 보니 몇 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줬어요. 자식 결혼시키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때도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 나도 자식한테 해줘야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통장이 텅텅 비었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까? 이제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기 생겼어요. 기쁜 소식이죠. 손주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육아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그럴 체력이 될까? 손주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제가 봐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다시 육아를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손주가 밤에 울면 잠 못 자고 낮에 보채면 안아줘야 하고 그런데 자식한테 힘들다는 소리 못 합니다. 엄마가 봐줄게. 너희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참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면 자식들 부담될까봐 며느리가 눈치 볼까봐 그냥 참아요. 그렇게 몇 년을 봐줬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니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또 둘째 낳는다고 합니다. 엄마, 둘째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봐줍니다. 내 인생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주말에도 자식집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쉴 틈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육아하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럽기도 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 위해 산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 너한테 고마워하니? 요즘 자식들은 부모 희생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더 요구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정말 고마워할까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손주 어린이집 좀 보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이집비도 비싸고요. 그리고 애가 어린이집 가면 자꾸 아프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돼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몇 년을 봐줬는데 조금만 더라니. 내 건강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린이집비 아까우니까 엄마한테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결국 다 부질없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내가 모든 걸 희생해도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고마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줄수록 자식들은 더 많이 요구합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아빠는 돈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고 부모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더 속상한 건
정작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힘들게 손수까지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면서 무시합니다. 엄마 아빠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럼 내가 평생 뭘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게 다 옛날 방식이에요? 명절에 집에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안 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애들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연락도 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무슨 일 있을 때만 연락 옵니다. 돈 필요할 때, 뭐 부탁할 일 있을 때, 가끔 전화하면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할게. 나중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외롭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곁에 자식은 없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듭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요?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나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혼자 외로이 늙어갑니다. 자식 잘 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효도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게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바라니까 서운한 거예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식은 자식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별개의 인격체예요.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자식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말고 조언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둘째,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세요.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되 내가 힘들면 안 해줘도 됩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힘들어. 이건 못 해주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셋째,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세요. 자식 위주로 사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는데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습니다. 넷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한테 효도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은 효도 개념이 다릅니다. 부모한테 잘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잘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에 거리를 두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힘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자주 안 봐도 괜찮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자식 위해 희생한 건 사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효도해주고 나를 챙겨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예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리를 둬야 해요. 너무 많이 해주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도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 잘 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효도한다고 내 인생이 보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나로부터 나와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자식은 그냥 덤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연락 오면 반갑지만, 그게 내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자식한테서 벗어나세요.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자식 걱정으로 잠들지 마세요. 자식은 알아서 잘 삽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평생 희생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식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한테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삽시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물어보세요. 자식 생각 말고 내 생각을 먼저 하세요. 밥 먹을 때도 자식은 밥 먹었을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뭐 먹고 싶지? 생각하세요. 돈 쓸 때도 자식한테 줄까 말고 나한테 쓸까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식 위에 평생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20년?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자식 걱정하며 살 겁니까?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자식도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해집니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사세요.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인생 사세요. 그게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이막살롱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